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와는 달리 장중 점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환율이 오늘 장중 1,155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나왔고 또 오늘은 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등 중하권 증시가 사교육 규제 그리고 IT 기업 압박 소식에 오늘 2% 이상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0.9%대 낙폭으로 3,224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75% 빠지면서 1,047선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공모 청약이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하루 만에 증거금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IPO 진행 상황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상승하는 쪽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2차전지 소재 부품, 메타버스,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고 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개별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FOMC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개별주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도 저희 주식 파트너와 시원하게 해결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면서 출발은 했는데 다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고점에 대한 게 3,250선이 좀 돌파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고 또 이제 항상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영향을 참 한참 또 잘 받아요. 네. 상승할 때는 영향 덜 받고 맞아요. 하락할 때는 영향 잘 다 받고. 받고, 네. 그래서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또 많았었죠. 그래서 외인 기관들 양시장 다 매도가 나왔고 금일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제 외인들이 오후장에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금일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없이 그냥 내리 그냥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금일 금주죠. 금주 시장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차트상에서도 뭐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하단 추세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겠죠. 현재 보시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점에서 그다음에 이게 저점에서 저점 연결해서 상단 저항이 걸렸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주초까지는 좀 조심하시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점에서 저점 연결하면 또 요 부분이죠. 여기가 이탈하면은 일단은 여기죠. 여기 그 하락했던 부분 3,180선인데 거기까지도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지수 흐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180선까지도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별 테마주 위주의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승준 부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묻고 싶은 분들은 전화 02-3772-0189번과 022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문자가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김승준 세 글자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돌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확인해볼 문자는 39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바이넥스이고요. 매수가가 31,9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바이넥스는 위탁 생산 기업으로 코로나 백신, 특히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좀 주목이 되면서 지난 3, 4월간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한 35,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좀 재료가 이제 좀 소멸이 되면서 연일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19,250원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 종목도 계속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백신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이라서 네. 일단 반등 나올 때 좀 힘드시더라도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일단 상승은 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그림들이 그러니까 차트 모양들이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이제 한번 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제자리. 그러면서 그 저점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도 20%인데 20% 게다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긴 한데 그때 잘못 들어가면 진짜 그 내내 고생하시거든요. 뭐 누차 뭐 자주 언급드리는 건데 뭐 15년도나 뭐 18년도나 그때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이번에 이제 그 작년이죠. 좀 탈출하신 분도 좀 많긴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매수하셔가지고 내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현재 자리에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고만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신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다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한번 앞에서 시세를 주게 되면 단순 반등만 나오고 계속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죠. 강한 저항대에서 22,800원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고요. 하락해도 마찬가지겠죠. 지지라인 이탈하면은 또 리스크 관리 또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좌측에 보시는 자리, 이런 지지받았던 자리겠죠. 이런 자리.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힘드시더라도 18,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는 22,8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8,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한세실업이고요. 매수가가 24,80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세실업은 의류주죠.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나 보복 소비 기대감으로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5월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부터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역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1,45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이제 때문에 네. 회복되는 그 느낌상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했었는데 네. 일단 뭐 동사 현재 조정 구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 현재 자리가 이제 적정 구간에 이제 들어오고 있기 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인들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도 때문에 일단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흘러내리는 이유는 앞에 이렇게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그러니까 매수가가 24,800원이시니까 여기 부분이죠. 고점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반등 나올 때는 동사는 현재 자리에서 여기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요 고점 부분이죠. 요 부분을 해서 목표가는 26,500원. 그다음에 하락 리스크, 하락했을 때 이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지지 라인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손절가는 19,8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세실업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6,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9,800원 잡아드렸으니까 수익 잘 내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강원랜드이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이 좀 80%에 꽤 크십니다. 카지노주들도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5월 달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29,550원까지 고점을 경신을 했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 좀 밀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강원랜드 비중이 또 80%세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비중 자체가 너무 강하세요. 네. 지금 매수 가격대가 뭐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워낙 이제 그 비중이 강하시니까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지지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바닥이죠. 단기간에 이제 이런 자리들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들이 이제 나오곤 있는데 비중 자체가 너무 강하시면 결국은 수익이면 괜찮으신데 손실이 나오면 이거는 손절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여유 자금을 했을 때와 이제 신용으로 쓸 때가 좀 천지 차이긴 하겠지만 여유 자금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중 80%는 좀 너무 강하게 들어가셨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 관련주니까 일단 결국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져야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그래야 좀 매출이 좀 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슈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코로나니까 일단 좀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에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보면 고점이죠. 고점이고. 그래서 저항 받는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니까 일단 반등 나올 때 27,000원의 비중을 거의 80%는 좀 줄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 자체를 10에서 20%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다중 바닥 이 자리, 그러니까 지지받았던 자리겠죠.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도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 여긴 저항받았죠. 그래서 하락으로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 못 받으면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80%이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 80% 이상 크게 줄여주시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아래 보이시는 023772-0289번과 0221번이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이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이라는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C 플러스요. 아, YG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원에 10%요. 6,500원에 10%요? 아, 예. 수익 내기 어려운데 요즘 수익이 나셨어요. 아, 예. 네, 근데 축하드리고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YG 플러스 오늘 7,8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수익이 낮췄는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현재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서 네. 수급 자체도 세력 수급이겠죠. 세력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고 매수 자체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그 추세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량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갑자기 이제 수급이 확 들어올 때 네.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밀릴 때 매수하시는 건데 매수 자체는 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물론 이제 재료도 중요하겠죠. 근데 재료보다는 이런 대량 수급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논리예요. 이런 대량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돈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런 그 세력들이 과연 이 음봉 하나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료에 의해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분봉상에 안에 그 체크를 해보면 세력 수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차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고 네.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 생명선이에요. 저 노란색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단기적인 관점은 뭐 5일선 또 이탈할 때 또는 뭐 10일선 이탈할 때인데 이 동사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11선,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1선 이탈 안 하는 가격 안 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는 이 자리예요. 이게 딱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때는 절반은 좀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낫고 얼마에 9,000원이세요? 여기에서 이제 고점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8,700원대겠죠. 8,700원이요. 8,750원 정도의 절반은 좀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봉이에요. 네. 연봉으로 보면 저기 매물대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그 세력들이 핸들링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봉으로 봤을 때 최고점으로 봐서 그러니까 9,300원까지 일단 9,900원. 네. 9,900원이라서 9,300원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그러니까 수익 중인 거 익절을 네.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지금 그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600원까지 갔다가. 주식은 막 달리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쉬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멀리 가는 거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거래일에 보면 저가가 7,440원이고 금일 네. 보시면 이제 7,590원이니까 전거래일에 저가 기준으로 해서 네. 7,440원 이탈하면 전량 네. 익절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네, 최고가 9,900원, 300원까지 보고요. 네, 최고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11선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750원에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7,440원 이탈 시 전량 익절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요. 네, ITM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2,200원에 30%예요. 5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맞으시죠? 네, 네, 네. 지난주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아, 그럼 매수하고 나서 매수하자마자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한 3% 넘게 빠졌네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걸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유 더 가능할지 대응 전략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이거를 매수하신 다음에 바로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그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네. 물론 이제 동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보호회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폰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으로 보긴 하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내려간다고 그러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하게 ITM 반도체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근래 들어서 보면 시장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개별주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탄력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매매 동향이겠죠. 매매 동향에 보더라도 외인이나 기관들이 현재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심이 좀 악화돼서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편안하게 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시죠? 아니죠. 네. 네. 그러면 동사는 조금 더 보유하셔서 지금 바닥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 모습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서 동사는 이제 재무제표로 일단 봐야 되는 종목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올해 이제 예상이 이제 4,900억 정도 나오는 거고,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고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얘들이 성장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는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하게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한번 보셔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테마들처럼 막 변동성이 강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재무제표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 고점까지 해서 59,000원 좀 말씀드리고요. 59,000원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자리 리스크 관리하는 자리들 보면 요 자리겠죠. 지지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저항될 가능성, 아니 지지될 가능성은 높으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손절가는 45,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59,000원 올 때까지 기간이 좀 얼마나 좀 걸릴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보시면 이제 주봉상에서 지지라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란 시간을 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업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아이폰 관련주로 간다, 내지는 뭐 반도체로 관련으로 간다. 단순하게 이 종목뿐이 아니고 그 업황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야 뭐 올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만 결국 올해 한 번도 제대로 오르지 않았듯이 이거는 언제 간다라는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성장성 갖춘 기업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업황 전망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 59,000원, 손절가는 45,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있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을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의 고민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10번님은 웅진 3,250원의 비중 10%인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왔는데 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일제히 올랐던 만큼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고요. 6056번님은 솔리드 매도가가 얼마일지 궁금해요. 간신히 조금 수익 나고 있는데 더 빠질까 걱정됩니다라고 파이버즈 통신 장비주 질문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통신 장비주 질문 주셨는데요. 0830번님 에이스테크 10% 매수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주셨고요. 6556번님은 고려산업, 0750번님은 HMM 질문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계좌를 그냥 닫아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또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 김승준 세 글자 적어서 역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65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고려산업 매수가가 4,190원에 비중 25%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려산업은 사료주로 지난 5월 달에 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고요. 좀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4,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부장님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게 네. 물론 이제 이 곡물 관련주들은 이제 곡물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예, 동사 말고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이제 팜스토리를 보면 팜스토리가 근래 들어서 이제 근거래일에 자꾸 삐죽삐죽하면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을 굳이 안 쳐다보더라도 팜스토리만 보더라도 이제 반등 나올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일단 고려 산업 마찬가지죠.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금일 좀 하락 모습 좀 나왔고 이제 추세 자체가 근래 들어서 이제 곡물 가격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량 수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설령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장대 음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조금 넓게 보시면 고점에서 매물 나온 것보다 저가에서 저가 유입이 된 수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음봉이지만 음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이렇게 항상 체크하시는 버릇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대량 수급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곡물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은 보이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 구간이다. 금일이나 근래 들어서 하락했던 요인들은 그냥 시장에 의한 이제 하락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니까요. 일단 반등 나올 때 한 번씩 강하게 반등 나오니까 이 강한 저항으로 해서 목표가 4,500원 좀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진 하단이겠죠. 이 자리에요. 항상 보시는 자리들 저가 부분들 지지받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절가는 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7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MM 매수가 47,800원에 비중 30%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해상 운임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 넘게 빠졌고요. 46,60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수가도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부장님 점점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HMM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철강 섹터도 그렇고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할 때 뉴스가 계속 발생하면 그때는 일단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긴 하긴 합니다만 네. 이미 이제 그만큼의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지난해 대비 2,300%가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를 좀 바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요즘에 이제 운임지수 때문에 이런 HMM 구 현대해상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대해상은 저쪽이죠. 예. 순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니까 매수가가 47,800원이시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이런 자리에요. 고가 찍히고 그다음에 지지받았던 자리
해서 손절가 좀 깊긴 합니다만 35,500원 목표가는 매수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맨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35,500원 잡아드렸으니까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차트 보면서 부장님께서 꼼꼼하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기준은요? 57,000원에 80%요. 57,000원에 80%요? 네. 매수가가 좀 높네요. 네, 초에 샀어요. 올해 한 2, 3월 달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냥 장기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될까 싶어서요. 장기로 가면 좀 반등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현대바이오 오늘도 3% 넘게 빠졌는데 길게 가져가기만 하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장기 보유는 반대입니다.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이게 이제 매수하신 자체가 이제 57,000원이시면은 지난 2월 달 거의 꼭지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셨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사가 상승했을 때 보면 지난해 9,000원대였죠. 여기서 9,000원대에서 66,000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바닥에서 보통 500~60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500~600% 오른 종목을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급등 나올 때 그거는 거의 코로나 관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검색 같은 거 다 해보시고 하면 또 임상이 나온다, 뭐가 또 나온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지금에는 단순 반등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이런 모양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슈에 의해서 한 번은 반등 나와서 희망 고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희망 고문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됐고요. 이런 흐름 자체를 2015년대도 그랬고 2018년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의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 진짜 장기간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장기간 끌고 간다고 해서 매수가 올 확률이 조금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현대바이오의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재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중대형주들 뭐 한미약품에 이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이 매출액 자체도 300억, 300억, 12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도 적자고. 그러면 지금에 상승했던 거는 단순 코로나 이슈로서 급등 나온 거지 동사가 뭐 성장성이 있어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나와서 재료에 의해서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 나온 것들은 보통 이제 한번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필요로 하시고 비중 자체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절대 30% 이상 넣으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요 자리죠. 지지 라인 때 3만 원 단위가 이제 3만 원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29,5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근데 반등 나올 때 여기에서 이제 또 강한 저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잖아요. 여기 저항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항받잖아요. 그럼 이 자리 반등 나오면은 일단 비중 축소 최소한 50%라도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장기로 가져가진 마시고요. 또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9,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반등 나왔을 때 비중 많이 줄여주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빛소프트 네, 한빛소프트요. 7,500원 네. 40%.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예, 한빛소프트 좀 또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비중이 좀 많고 네. 좀 올라가다 자꾸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비중 줄이고 대체를 해야 되나 대체를. 비중을 일단 예.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한빛소프트 또 메타버스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메타버스가 요즘에 그나마 좀 핫한 테마라서 네. 금일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 나올 때 비중이 40%좀 강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테마의 지속성인데 근래 들어서 그나마 좀 테마들, 그러니까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고 금일은 좀 한빛소프트가 좀 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수급 자체에 이런 수급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도 대장 역할을 간혹 가다 한 번씩 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대신 이제 그 매매하실 때 이런 테마에 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요. 절대 이렇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면 확률상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분할 매수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와 그냥 급등하니까 바로 올라타는 건 천지 차이니까 항상 비중도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고 되도록이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겠죠. 이런 수급들 테마에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가 일부 좀 그 이슈가 좀 죽더라도 이 수급이 있어야지만 재차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엔 좀 섞였죠, 음봉이. 근데 이제 이 음봉 섞인 거는 좌측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려고 음봉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재차 여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은 여기에서 다 소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밑에 하단의 이평선이 위에 하고 120선하고 위에 20선하고 일단 이평 수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과정이 끝나면 아마 한번 강하게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셔서 매수가가 이제 7,500원이시니까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 7,850원까지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도 고점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7,850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예요. 요 자리겠죠. 지지 계속 봤던 자리들, 요 자리. 그래서 손절가 조금 깊긴 합니다만 워낙 또 변동성 강한 종목이니까 손절가는 6,22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85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22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동성화인텍이요. 동성화인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4,200원이고요. 비중이 네. 좀 많아요. 80%예요. 비중이 80%세요? 네. 지난 한 3월 고점이 14,500원이었는데 매수가도 좀 높으시네요. 네.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그 조선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냥 계속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전환사채 반응이 많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조금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니까 좀 실적을 기대해서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중간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비중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비중 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보유가 좀 맞다라고 보고요. 네.
매수가가 이제 14,200원이신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종목은 아니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중의 차이인데 비중을 한 번에 잡으신 거가 아니시죠? 한 번에 잡았어요. 그렇죠. 올라갈 그래서 때 잡은 한 번에 거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네. 보통 추가 매수하면 원 단위까지 떨어지는데 네. 한 번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크신지 적은지는 몰라도 네네. 종목을 비중 80%씩은 넣으시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동사 현재 자리에서 보면 외인들 그렇죠. 연기금들도 일단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인들은 이제 뭐 네.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연기금에서 하방 경직 만들고 있고 동사는 약간 이제 성장성을 좀 갖췄죠. 이렇게 재무제표 그러니까 테마와 틀리게 이건 이제 이 실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항상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보면은 뭐 올해 조금 지난해보다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부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 갖춰서 봤을 때는 여기 저 매수가가 이제 요 부분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면은 비중을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마냥 갈 수는 없죠. 네. 네네. 주가가 마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해서 저희 이제 매수가 14,200원이시니까 손절가를 12,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요? 네. 분할 매수로요? 예. 네. 아, 분할 매도로. 예. 아니요. 그 자리는 리스크 관리 자리죠. 아, 예. 그걸까지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비중만 조심하세요. 그거를 숟가락을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됐어요. 아, 사실은 80%까지는 아닌데, 네. 예, 뭐 장기로 가는 주식을 좀 많이 좀 사놓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비중이 들어가서 성장성 걱정이 있으니까 되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장기로 놔둔다면은 좀 향후 전망은 괜찮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또 비중 조절 방법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1번님은 진원생명과학 매수 51,700원에 하셨고 비중 32%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0510번님은 에코프로 H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무상증자하는데 권리락하는 거 맞지요? 라면서 또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3164번님은 남화토건, 그리고 6351번님은 나노신소재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0839번님은 보성파워텍, 역시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인데 매수 후에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 중인데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고민이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5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휴비스 매수가는 12,35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비스는 이제 화학 기업인데 최근에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소재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매수가는 높으신 것 같은데 부장님 휴비스는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 매수가가 12,000원이신데 네.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저평가로 현재 나와 있고
그러니까 괴리율 자체가 거의 현재 주가에서도 더블 나와야 되는 게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거의 더블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하셨다가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매수가 이제 12,300원이시니까 뭐 전거래일에 좀 매수하셨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일단 강한 저항 때 반등 충분하게 나올 종목이 있고 저평가니까요. 여기 자리까지 한번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직전 고점까지 해서 목표가를 해서 13,300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변동성 보이고는 있지만 손절가는 딱히 제시 안 드려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동사는 손절가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스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13,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좀 걱정되는 시장에서도 고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간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공략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콘덴서 전문 기업 성우전자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성우전자입니다. 최근에는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으로 일단 네. 가져왔고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슈가 조금 남아 있는 종목들. 근래 들어서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일단 가져왔고, 물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한빛소프트도 있겠지만은 선익 시스템 뭐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수급. 이 대량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래대금, 이 안에서 거래대금 자체도 보면은 1,9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큰 대금이 들어왔는데 과연 금일 하락, 6% 하락했다고 해서 이 세력들, 눈에 보이는 이 세력들이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느냐거든요. 그럼 이걸 내보내려고 하면은 급등을 시키면서 내보내, 원래 테마주들 자체가 이제 뭐 개인들 털거나 또는 이제 흔히 뭐 얘기하는 뭐 설거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종목들 본인 그 세력들도 털려고 하면은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동사 오늘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일단 강하게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가야 뭐 요 자리 1,950원 선에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죠. 직전 고점까지 해서 2,250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했을 때 리스크 관리 여기 1,850원 자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성우전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수급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 목표가 2,250원과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모두 해결해 봤고요. 또 시장 분석과 공략주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승준 부장님과 더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휴대폰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